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어제 97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고요. 이게 공급대책이 언제 나올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는데 저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어떤 대책들이 어제 나왔을까요? 한번 이번엔 대책이 좀 더 뭔가 확실하게 신뢰감 있는 대책이 나왔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9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에 반드시 진행되는 역세권 재개발 투자처 공개입니다. 반드시 진행되는, 진행 안 될 재개발 지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옥석 가리는 투자 전략, 그리고 물건까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부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97 대책은요, 또 두 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 공급 확대 대책만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두 축입니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자, 공급 확대는 뭐예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 확대. 수도권 중심입니다. 지방은 빼고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 확대, 그리고 강력한 수요 대책. 이것을 내놓아서 뭔가 시장을 좀 더 빠르게 분위기를 잡겠다라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인허가 기준, 과거에는 뭐 공급 물량을 몇 년 동안, 5년 동안 몇 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기준이 인허가 기준이었다는 거죠. 인허가, 허가만 받았다. 그런데 착공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막 땅을 파니까 좀 더 현실성이 있죠. 그래서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 야심차게 지금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7만 호, 역대급이죠. 역대급. 또 하나는요,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한대요. 직접 개발해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자, LH에서 본래 공공택지를 민간회사한테 매도를 했죠. 팔아서 민간에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LH가 직접 공급을 해서 그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두 번째는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역세권의 노후 공공주택 고밀도 재건축하겠다. 그러니까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역세권의 노후주택들 있죠. 노후 공공주택들. 이거를 고밀도로 재건축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리와인드 하겠다. 그리고 학교 용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건 뭐 이미 이전에 다 나왔던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공급 부족의 심각함을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재건축을 하든 뭘 하면 이 공공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요. 공공.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공공성 강화 해가지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추진했었죠.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요, 또 수요 억제 대책은요, 이제 수요 억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LTV를 50%에서, 규제지역제 50%거든요. 50%에서 40%로 10%를 낮추겠다. 그리고 요게 또 아주 희한한 거죠.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저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조금 어떤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좀 다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지만,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지금 역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 전세대출을 2억 원으로 일원화하겠다. 현재까지는 1주택자 전세대출이 뭐 은행마다 이렇게 조금 틀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2억으로 일원화하겠다.
참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가장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요인이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신규 공급 물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를 사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세를 넣는 거잖아요. 세를 월세든 전세든. 그래서 이 정부에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이런 역할을 민간에서 이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지금 임대사업자를 대출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한마디로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도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지방, 서울, 경기는 같이 간다고 치더라도 지방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 수요를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주택도 팔 거예요. 이제 이래도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 대책도 나올 거예요. 세금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지만 규제를 하는 거 안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똘똘한 한 채에 남겨두고 팔자주의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방은 더 떨어지는 양극화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생긴다는 거 왜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도 2억 원으로 일어나 하게 돼요. 이게 참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바뀐 건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에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고 와서 가치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 하면은 지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해놨다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돼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장 과열 이런 것에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 차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국토부에서 빠르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장 과열이나 이런 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대응 못하고 국토부가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시장 과열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떻게 해요?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죠. 서울에 집값이 오르게 되면 뭔가 좀 지금 이런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바로 묶겠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리고 이건 뭐 맨날 하는 거죠. 부동산 불법 행위 전담 조직 신설에 시장 감독 대폭 강화하겠다. 시장의 투기 교란 세력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 대책 요번에 나온 걸 보면은 상당히 좀 깁니다만 핵심만 추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대출도 2억까지밖에 못 받는다. 1주택자 전세 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번 보시죠. 실수요자들, 1주택자들 지금 뭐 오히려 점점 더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6.27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LTV를 또 50%에 40% 그리고 전세 대출까지 막아놓고 이렇게 되면은 실수요자 내 집 장만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고요. 다주택자들 규제를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초양극화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다. 여러분들 초양극화가 필연적으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일본처럼 우리 가구 집값도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구가 줄고 이렇게 되면은 지역 간의 차별화,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누구나 다 집이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을 사줄 수요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는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고요. 오르는 곳들,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들, 수요가 많은 곳들, 그런 곳들만 거래가 될 거고 나머지는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전세대출 규제하게 되잖아요. 전세대출 규제하게 되면은 전세자금 못 마련하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월세로 가야 되죠. 월세. 그렇죠? 그래서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월세가 살금살금 오를 거예요. 또 이렇게 살금살금 점점 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비교를 하죠. 내가 월세를 받는 거 하고 그거를 전세를 받아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쌀까 비교를 해봤는데 월세가 더 비싸. 전세 대출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월세 수요가 전세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전세 물량 지금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전세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월세 부담이 커지니까 다시 전회해서 전세로 갑니다. 그럼 전세값이 또 계속 오르기 시작해요. 전세값이 올라서 매매가와 조금 격차가 줄어들기는 다시 어떻게 돼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저는 지금 현 정부에 그래도 뭔가 다른 기대를 좀 했는데 이번 대책을 보니까요. 공공성 강화에 또 역점이 박혀 있고요. 공공성 강화에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는 이런 참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 건설 회사에서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 안 하잖아요. 그렇죠? 3기 신도시 어떻게 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게 받지 못하니까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이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니까 안 들어가. 그게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LH 주도로 그냥 직접 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관양질의 주택이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양질의 주택. 우리 어디 가다 보면 SH, LH에서 진 주택들 보면 딱 티가 딱 나요. 민간에서 진 거하고 공공에서 진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죠.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를 짓더라도 양질의 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소형 위주의 공급이 아닌 중형, 대형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둬야 되는 건데 너무 소형 위주로만 지금 짓는다는 거죠. 왜? 청년들이 평생 그 소형에서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큰 주택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싱가포르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짓게 되면은 공사비가 엄청나잖아요. 과연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LH나 SH에서 지금 빚도 많은데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에서 하는 역할은 민간에서 하고 민간에서 하는 역할을 못하는 그 나머지 부분을 공공에서 채워주는 이원화 전략을 써야지 무조건 공공 위주로 밀고 나가면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 그리고 이번 대책 특별히 새롭게 나온 건 없다, 이렇게 결말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